여기에 한 개 기업이 더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아예 비교 기업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고려도 되지 않은 그 기업은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BCNC와 노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BCNC와 노을은 2월 21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2월 22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BCNC와 노을의 청약에 사용한 청약금은 화요일, 수요일 청약이 진행되는 SK증권 7호 스펙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NC와 노을은 3월 3일 목요일 동시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의 동시상장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종목에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BCNC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9,000원에서 11,500원이었지만 수혜측을 통해 확정된 주당 공모가액은 상단 11,500원을 뛰어넘는 13,000원입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4.4%, 일반 청약자의 30%가 배정되었고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65.6%입니다. 확정 공모가를 반영한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98억 원으로 규모가 작은 청약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는 약 14억 원입니다. 이를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660만 원이 됩니다. 실권이 발생하기에는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BCNC의 청약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기간 전일인 2월 20일 일요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급 100%의 경우 2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6만 5천 원입니다. BCNC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49곳의 기관이 모여 183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청약이 진행된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 K옥션 다음가는 세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초과가 제일 많고 하단 미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7.73%이고 상단이 2.15%입니다. 하단 미만은 없고 중간과 하단에 단 한 건의 수요 예측만 있습니다. BCNC의 수요 예측 분포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 현황은 건수 기준 22.73%, 수량 기준 22.85%입니다. 2022년 진행된 청약 종목과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비교해보면 BCNC의 22.85%는 올해 평균인 16.14%보다 높고 LG에너지솔루션, K옥션,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다음으로 높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BCNC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신청의 좌표로 나타내면 BCNC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BCNC처럼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청약들 중에는 올해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한 청약은 아직 없습니다. BCNC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60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조금 있고 대부분은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20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18.12%가 되고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291억 원이 됩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0.1%, 일반 청약자가 25%, 기관 투자자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78억 원, 일반 청약자가 98억 원, 기관 투자자가 213억 원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의무보유 확약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BCNC의 상장일 예상 유통 물량을 2022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BCNC는 K옥션보다는 적고 퓨런티어보다는 많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2022년에 상장한 아셈스와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아셈스는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한 후 여기에서 25% 이상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BCNC는 아셈스보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고 의무보유 확약 수량 수치도 높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도 아셈스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 아셈스보다는 좋은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셈스보다 먼저 상장하는 퓨런티어의 상장의 성적만큼 BCNC도 그만큼의 기대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이후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공모가 13,000원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510원입니다. 해당 물량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면 어느 정도 악재가 될 수 있지만 행사 가능 기간이 내년인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당분간은 스톡옵션은 없는 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선주나 전환사채 등은 없어 추가적인 유통 물량은 없습니다. 예상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NC의 청약을 진행하는 NH투자증권의 최근 청약은 이지트로닉스였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청약자 수가 28만 3,184명으로 마무리되었고 비례 경쟁률이 1774.79대 1이었습니다. 이지트로닉스의 수요예측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 수치, 상장일 유통 물량 등은 BCNC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지트로닉스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BCNC의 청약 경쟁률은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최근 청약 경쟁률과 청약 증거금을 살펴보면 좋은 청약에는 청약이 극단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풍원정밀에는 12조 원 이상의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풍원정밀은 대부분 수수료 2,000원이 있는 대신증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약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BCNC 청약의 균등배정 주식수는 37만 5천 주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도 없기에 이번 청약에는 배정된 청약 주식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균등은 모두 추첨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BCNC의 비례배정 규모는 48억 7,500만 원입니다. 청약 증거금 10조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BCNC의 비례배정 경쟁률은 4,103대 1이 되고 풍원정밀의 청약 증거금인 12.75조를 기준으로 하면 BCNC의 비례 경쟁률은 5,231대 1이 됩니다. 결국 BCNC의 비례 경쟁률은 4,100대 1에서 5,200대 1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률이 이렇게 높기에 일반 등급 100% 28,000주를 꽉 채워서 풀로 청약을 한다고 해도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5주에서 7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NC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쿼츠 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도체 공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매우 많은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BCNC의 제품은 이중, 시각, 에칭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하나를 만드는 공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모두 학교에서 에칭 공정을 경험하신 바가 있습니다. 동판에 니스를 칠하고 표면에 침이나 송곳 등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립니다. 밑그림이 완성되면 밑그림 부분을 부식액에 넣어 부식을 시켜 굴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잉크를 칠한 후 프레스로 찍어내면 밑그림을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판화의 밑그림 그리기 과정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판화에서는 침이나 송곳으로 하였지만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서는 극자외선을 이용합니다. 참고로 해당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업체가 100%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그림 그리기가 완료되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시키는 에칭 과정이 필요합니다. 판화에서 했던 것처럼 액체로 녹여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습식 에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정이 매우 정밀해지면서 액체를 이용한 습식 에칭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회로폭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 매우 정밀하게 에칭을 해야 되는데 액체를 이용한 습식 에칭으로는 이런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습식과 건식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습식 에칭은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세밀한 작업은 건식 에칭만 가능합니다. 대신 건식 에칭은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BCNC가 공급하는 제품은 액체 대신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에칭 과정에서 동그란 웨이퍼를 고정하고 플라즈마가 균일하게 잘 모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소모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웨이퍼 크기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품은 수명이 있는 소모품이기에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부품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품의 소재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BCNC가 주력하고 있는 쿼츠 소재의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CNC 공모가 산정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NC는 4곳의 상장사를 선정하여 24.8의 평균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교 기업 중 BCNC와 매우 유사한 일을 함에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웰덱스입니다. 웰덱스의 최근 사업년도 매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반도체 애칭 공정용 소모성 부품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반도체 소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비교 그룹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웰덱스의 사업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웰덱스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 쿼츠 등의 소재로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식각 애칭 공정이고 소재 또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의 4분의 1이 쿼츠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웰덱스의 수익 가치는 17.9입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웰덱스의 PER은 17.9인데 BCNC의 PER은 확정된 공모가 기준 22.35입니다. 웰덱스의 매출의 크기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모두 BCNC보다 우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웰덱스가 비교 기업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BCNC는 웰덱스에 비하면 매우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 개 기업이 더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아예 비교 기업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고려도 되지 않은 그 기업은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의 매출을 살펴보면 쿼츠 매출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익 QNC는 세계 1대 쿼츠웨어 공급업체로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익 QNC가 납품하는 제품들을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플라즈마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링류 제품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CNC와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함에도 원익 QNC는 아예 비교 대상으로 언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원익 QNC의 수익 가치는 12.94입니다. 원익 QNC는 BCNC보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월등히 높은 기업입니다. BCNC는 공모가를 산정하면서 매우 유사한 업을 하고 있는 웰덱스와 원익 QNC를 비교 그룹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설마 몰라서 제거했을까요? BCNC의 투자 설명서의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부품 산업을 하는 업체로 자사인 BCNC와 더불어 원익 QNC와 웰덱스를 함께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업을 하는 업체인지 알고 있었지만 BCNC는 비교 그룹으로 아예 선정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업을 하는 하나 머티리얼즈와 TCK의 퍼도 채 20이 되지 않습니다. BCNC의 IR 자료에는 세계 최초 반도체형 합성 커크 부품을 개발하고 양산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다 보니 식각 공정에 합성 커츠를 사용한 것은 금강 커츠가 처음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분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합성 커츠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BCNC뿐만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금강 커츠는 현재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고 1997년에 설립되어 반도체 산업 관련 고품질 쿼크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만 가봐도 BCNC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 커츠는 2020년 매출이 853억 원으로 BCNC보다 2배를 훨씬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신쿼츠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신쿼츠도 합성 석영을 이용하여 반도체 공정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도 BCNC의 2020년 매출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반도체는 매우 많은 공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각각 공정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BCNC가 타겟으로 하는 식각 공정만 해도 매우 많은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쟁 업체 중 BCNC는 매출이 가장 적지만 퍼는 가장 높게 상장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BCNC가 상장 이후 경쟁사들을 모두 능가하는 매출과 기술을 보여준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공모가는 매우 고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업체인 TCK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BCNC의 주력 부품인 쿼츠 소재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부품이 앞으로 유리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쿼츠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가 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노을의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3,000원에서 17,000원이었지만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액은 하단 13,000원보다 낮은 만원입니다. 청약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의 11%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의 25%, 기관 투자자의 64%의 청약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38억 원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청약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는 16억 5천억 원이고 이를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1,793만 원에서 2,012만 원 규모가 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은 아니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을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의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증권사에 모두 청약할 수 없고 한 곳을 골라서 청약하셔야만 합니다. 두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에 70%가 배정되었고 삼성증권엔 30%만 배정되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제휴은행을 통해 개설하거나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형 50%의 경우 4,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500주의 청약증거금은 2,250만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작아 청약할 수 있는 최대 한도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삼성증권도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제휴은행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50% 등급의 경우 2,75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750주의 청약증거금은 1,375만 원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권사 모두 최소 단위 청약이 10주가 아닌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만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63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 경쟁률 31.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 청약이 진행된 종목과 수요 예측 경쟁률을 비교하면 인카금융서비스, 스톤브릿지 벤처스보단 높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상단 초과는 11건밖에 되지 않지만 밴드 하단 미만이 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6.75%, 상단은 3.68%밖에 되지 않지만 하단이 37.42%, 하단 미만이 50.92%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이 공모가 하단, 하단 미만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13,000원보다 훨씬 낮은 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이번 노을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단 한 곳의 기관도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청약 종목과 비교하면 에드바이오텍, 스톤브릿지 벤처스와 함께 아무도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은 수요 예측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나면 노을은 경쟁률도 매우 낮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아예 없습니다. 노을처럼 경쟁률이 낮고 의무보유 확약이 낮았던 청약들은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의 공모가 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145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보다 많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32.87%로 거의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76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4.54%, 일반 청약자가 9.96%, 기관 투자자가 25.5%입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43억 원, 일반 청약자가 38억 원, 기관 투자자가 96억 원입니다. 노을의 상장일 성적은 기존 주주들의 매각 여부, 매각 시기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상장 종목과 상장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노을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K옥션보다 조금 적고 아셈스보다는 조금 많은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2022년 상장 종목 중 에드바이오텍과 비교하면 에드바이오텍은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지만 잠시 공모가 이상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노을은 에드바이오텍보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이 124억 원 더 많고 수요 예측 경쟁률은 더 낮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알아보면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공모가 만원보다 비싸거나 크게 차이 없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행사 가능한 기간이 2013년 4월 1일부터이기에 당분간 스톡옵션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100만 주의 전환 우선주는 상장 후 7일 내에 보통주로 전환이 되며 3개월간의 의무보유 확약이 있습니다. 3개월 후 매각 가능한 유통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개요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은 차세대 진단 플랫폼 솔루션 기업입니다. 기존의 진단 실험실을 신기술을 적용하여 플랫폼으로 만든 것입니다. 15분 내에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진단기기와 진단키트가 매출의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의 매출은 약 1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해 6개 기업을 비교하고 19.18의 적용퍼를 구하였습니다. 적용퍼가 적절한지 여부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나 알 수 없는 먼 미래인 2024년과 2025년에 추정 순이익을 사용한 점은 2만원의 평가 주당 가액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년 3분기까지 매출이 12억 원이 되지 않는데 2025년에는 299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 청약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BCNC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습니다. 여기에 상장일 유통 물량도 적은 편이기에 상장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 같습니다. 기술 가치 및 실제 적용에 따라 회사의 가치는 재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공모가는 튼업을 하는 업체에 비해선 고평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및 적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이 없다면 장기 투자는 권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BCNC처럼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청약들도 상장일 주변이 최고점이었던 점은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을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좋지 않고 진단 시스템 관련주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지니너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나마 유통 물량이 아주 많지 않은 것이 장점일 수 있겠지만 BCNC와 동시상장으로 예정되어 있기에 유통 물량의 장점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업이나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아시고 좋게 보시는 분들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